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세종시에서 최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문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가 왜 있었는지, 그 다음에 세종시 아파트가 최고가가 거래가 되고 또 혹시 최저가가 거래된 건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뭐 특별하게 팩트가 있거나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우선은 최고가 거래된 아파트와 최저가 거래된 아파트에 되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켰거든요. 제 채널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6일 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빨간색 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현재 해들마을입니다. 601동에 26층 2호고요. 145.67제곱미터인데 얘가 18억 9천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세종시에서 최고가 거래가 된 게 아직까지는 20억을 넘기지는 못했었는데 18억 9천에 최고가가 찍힌 게 너무 이제 조금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고, 평수가 대형 평형대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해들마을은 대평동에 있습니다. 대평동에 대림이 편한 세상에서 지었고요. 단일 평형인 9구 타입으로 돼 있는데 탑층 같은 경우는 펜트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1동에 26층 2호가 18억 9천에 11월 15일자로 업데이트가 된 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뜸마을에 25평형입니다. 25평, 26평형이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천삼동의 904호가 최고가가 새뜸마을이 8억 2천에 찍혔거든요. 근데 11월 24일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거래 가격이 5억이었습니다. 근데 3억 6천에 매매로 찍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서 매매 진행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가족 간의 거래이거나 아니면 지인 간의 거래이거나 어떠한 현상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마을이 3억대에 거래가 되고, 종촌동에 있는 가재마을이 3억대에 거래가 됐고, 도렛마을의 중흥 S클래스가 지은 도렛마을 13단지가 뭐 3억 6천대였는데 새뜸의 10단지가 3억 6천이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잡혔거든요. 근데 얘는 실거래 가격은 아닐 겁니다. 5억에서 4억 5, 지금의 새뜸의 분위기는 매도자는 5억에서 5억 5천을 원하고요. 매수자는 4억 5천에서 5억 사이로 해서 5억 미만으로 4억대를 사기를 원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갭이 1억에서 5천 정도의 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의 이제 갭 메꾸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입지 좋고 대장 아파트인 새뜸 마을, 더군다나 천삼동 같은 경우는 맨 앞동이기도 하고요. 입지도도 괜찮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조금 특이하게 잡혔고요. 지금 최고가 실거래 신고된데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이 편한 세상 해들마을 6단지도 영향력이 되게 좋은데, 거기 같은 경우도 급매물로 위주로 잡으려는 분들 계속 계셔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12월 10일 이전에 초반에 진행된 업데이트 기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거래가 됐고 12월 6일자로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제가 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겼길래 이 아파트가 진행이 됐는지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타입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보이시죠? 가족실 있고 침실 있고 이렇게 발코니, 테라스 이렇게 현관 들어와서 여기 테라스가 잡혀 있고요. 이렇게 안방에 서재와 침실이 이렇게 넓게 잡혀 있어서 조망이나 정관이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12월 6일까지 지금 얘가 대림 2편안이 찍히기 전까지는요, 수룹의 3단지 더 리버가 지금 17억이 최고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고가 순으로 2018년부터 10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6일까지를 계산인데요. 최고가 실거래 가격이 수룹의 3단지가 54평형이 27평이 17억이 최고가였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프라임 천마을이죠. 3단지 한솔동이 20년도 12월에 63평형인데 26층, 여기도 펜트가 최고가였습니다. 그래서 17억이 최고가였고,
7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룹의 1단지 캐슬앤 파밀리의 디아트 아파트가 지금 3위 45평형 21년도 4월에 24층 16억 5천이 최고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리버뷰 있죠? 리버뷰 2차 강뷰 나오는 이 43평형이 2021년도 한참 핫할 때 지역이죠. 그때 16억 3천이 그 다음 4위였고, 한딸마을입니다. 레이크파크가 지금 어진동에 있거든요. 22년도 11월 42평 1층이 15억 3천. 세튼마을 14단지가 세롬동이거든요. 21년도 10월에 43평형인데 11층이 15억 천.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센텀뷰 어진동이거든요. 21년도 12월에 제일 큰 89평형 22층이 15억. 그 다음에 세롬동 세뜸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가 2020년 9월에 39평이 6층인데 15억. 그 다음에 도렛마을의 14단지의 한림프레버가 14억 9,900 해서 세종시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 최고 가격이 17억이었어요. 2018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6일까지 했을 때 17억이었는데, 아까 안내해드린 대림이 편한 세상의 대형 평수임에도 18억 9천이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있고 얘기가 돼서 세종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최고가가 뜬 게 뭐냐 하면서 문의가 조금 있어서 왜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최고가 순위를 전체 평양에서 뒤져보니 17억이 최고가였는데도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된 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르베라든가 강뷰가 나오는 펜트라든가 이런 물건들의 문의는 가끔 들어오는데, 거의 지금은 다 20억 이상을 요구를 하시지만 20억 이상은 아직은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8억 9천이 대림이 편한 세상의 해들마을이 6단지가 가장 최고가로 세종에서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것쯤은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고가가 이 정도였고 이런 평형이었구나도 한 번 정도는 보고 알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이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오늘 정부가 어제 발표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 혹시 생각이 나고 들으셨습니까? 9억 원 이상의 모든 주택은 가능하다고 하고요. 현행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이 조절이 됐고요. 가장 이제 좋은 게, 특이하게 좋은 게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이 7천만 원이었던 소득 제한이 이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대 대출 한도가 3억 6천이었던 게 5억 원까지 상향이 되는 거 봤고요. 4%대 금리가 적용이 되고 DSR에 해당이 적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은행마다 아직까지는 규제라는 은행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금융권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DSR 규제도 받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하면 다른 금융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새로 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를 잘 보시고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에서는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현행 6억에서 9억까지가 거의 세종시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득 제한이 없으다 보니까 이제 9억짜리 이상이 돼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5억까지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하면 한 4억에 이제 갭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4억 정도만 내가 자금을 갖춘다 하면은 대형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기준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만 없다고 하고 기본적인 금액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방에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한은행의 대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러한 금액의 영향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방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이제 2023년도에 부동산을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짰고 어떻게 부동산을 선택지를 잡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제 채널을 끝까지 지켜보셔서 시점을 정확하게 논의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특례 모기지론이 세팅이 된과 동시에 이제 서울 경기권의 영향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가격이 9억 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9억 원 이상이 된 집적 지역이 많은 데 같은 경우면 아마 이 모기지론의 영향력이 별로 없겠지만, 지금 내가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금리거든요. 이 금리가 높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고요. 두 번째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일시적 2주택 조건에 내가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을 시키겠다고 얘기가 들어왔던 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갈아타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어질 것 같고, 조정 대상이 풀림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2주택이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앞으로 주택을 매수를 하고 내 집이 처분이 안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3년 이내에 내가 주택을 처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급매물의 현황이 자꾸 빠지고 급매물이 자꾸 줄어드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이 풀린 지역 이후에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혜택들과 다양한 방법들로 이제 급매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얼른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금리의 영향이 있는 걸 특례 모기지론 이런 작용을 바꿔서 일시적인 2주택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주택의 전략을 다시 한번 잘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입니다. 2023년도에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금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높은 이자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주택을 유지를 해야 될지, 그러한 다양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몽땅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양한 섹션들로 인해서 최적의 맞춤 설계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매매를 해 놓으셨다가 지금 대출이 안 될 걸 예상을 하고 주택을 매수를 하셨던 분,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일시적인 주택 조건에 3년이 적용이 되시는 여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깊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어떻게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과 출고 전략을 짤지,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자산에 부동산에 재테크를 할지, 어떻게 내 부동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되는 상황을 만들지를 고민을 좀 해보시면 앞으로 2023년도의 전략은 내가 어떻게 짤지가 조금 다양하게 루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인데요. 이 12월 얼마 남지 않은 날에 요즘에 조금 저희 사무실이 약간 분주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찾아보시고요. 제가 제 오픈 채팅방이 오픈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만 받고서 연결을 해드리면 거기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정보들 가지고서 2023년도에 내 집 마련은 저희 몽땅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안내를 해드리면서 최적의 컨설팅, 최적의 조건으로 자산의 재테크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